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44살 먹은 이제 돌싱녀, 한번 이제 결혼했다가 이제 실패하고, 이렇게 이제 혼자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이 주인공은 굉장히 그 사주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정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하는 얘기는 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뭐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아무 조건이 없어. 내가 뭔가 해서 한번 뭔가 이런 걸 가지고 뭐를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전환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이 사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도 노력은 많이 했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지쳐있는 모습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틀리는 얘기로 그냥 보통 그러잖아. 야, 너 힘내야지. 아직도 젊은데. 그런데 뭐 절망하고 이렇게 삶을 이렇게 포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살면 안 돼. 열심히 살면 돼. 열심히 살면 되니까 조금만 더 힘들더라도 우리 열심히 한번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할 거니까 힘내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당사자한테는 와닿질 않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최악의 조건에 있더라도요, 우리 손가락 같은 게 의미가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의 버금가는 정말 모든 복이 굴러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건 내가 이제 맨 나중에 이제 할 거고, 우선 이 사주를 한번 우리가 분석해 보자고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내 사주가 이럴 때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혹은 어떻게 살 건지 한번 조용히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 사주가 이럴 땐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서 이걸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제가 써 있는 대로 한번 이걸 볼게요. 여기 부모. 자, 여기에서, 여기 이제 주인공이 신금이죠? 신금. 그러면 이 을목이 이걸 편재라고 그래요. 편재. 그런데 자, 이게 사주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기본적인 공부를 안 하신 경우는 신금 옆에 을목이 왜 편재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근데 이 사주를 지금 분석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이제 조금씩 한번 제가 공부하는 어떤 요령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이게, 저도 이거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우리가 육친이라고 그러는데, 자, 사주가 8글자가 있는데 내가 태어난 날 하늘의 기운, 요게 이 사주의 주인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인공. 이 주인공을 기준해서 이 옆에 있는 이 글자들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걸 우리가 뭐 육친이라고 그래. 쉽게 설명드리면 나와 친한 6명이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텐데 그 관계를 이렇게 따지는 그 자체가 알고 나면 쉬운데 처음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자, 이게 신금이 요거는 금이고 요거는 목이잖아요. 금극목 극을 하는 경우죠. 요런 경우는 요게 여자 사주인데 요런 경우는 요 자체를 우리가 주인공이 극하는 경우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그래요. 아버지. 그것도 이제 편재라고 그래서 요것도 음이죠. 요런 경우를 편재라고 그래요. 편재는 아버지야. 자, 아버지라는 어떤 위치는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쉽게 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돼? 어찌 보면 희생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극을 받는 거야, 극. 자, 이 주인공, 딸한테 아버지가 극을 받는 그 존재가 아버지란 뜻이야. 편재. 그러면 이제 편재가 이렇게 극이 되니까 이 을목이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죠. 아주 약한 화초나 무슨 뭐 식물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주인공은.
그러니까 이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이런 거 자르는 건 일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복은 없어. 그럼 엄마 복은 여기 엄마예요. 토생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을 생해 주는 걸 우리가 엄마, 인성이라고 그래. 인성. 이걸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은 자, 주인공이 음이고 축도 미도 음이야. 이런 경우는 우리가 편인이라고 그래. 편인은 옛날 우리가 보통 어려운 시절에 보면은 살다가 이렇게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여자를 이제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그런 경우 우리가 계모라고 하죠. 계모. 옛날에는. 그러니까 본래 처음에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어머니, 정인이라고 하는데, 편인이라는 거는 계모를 얘기해요. 계모라고 이제 어떤 얘기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유치원 같은 데서 혹은 학교에서는 그 말을 쓰지 말자고 이렇게 운동까지 벌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에 대해서 어떤 모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살맛이 안 나게 만드는 거예요. 계모라고 하면 어떤 느낌 들어요? 콩쥐팥쥐가 생각나죠? 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시께서 데리고 들어온 아들한테는 안 시키고, 여기서 딸로 이제 보통 많이 비교하죠. 자, 먼저 처가 낳은 딸에 대해서는 이제 계모잖아. 그런 입장에서 서로 관계가. 그런 경우는 아주 지저분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건 다 본처가 낳은 딸한테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데리고 들어온 그 엄마 입장에서는 데리고 들어왔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낳았잖아.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 딸 입장에서는 그건 엄마야. 친엄마. 그죠? 그 대신 내가 낳지 않은 그 딸내미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 그게 바로 팥쥐야, 팥쥐. 아, 콩쥐. 예. 콩쥐가. 그런 경우는 이게 편인이라고 그래. 이 편인은 실질적으로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이렇게 균형에 맞는 어떤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항상 뭔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낳지 않은 자식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공부를 혹은 내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이렇게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질 않아. 우리가 보통 일하고 그럴 때는 어려운 거 일 시키고, 옛날 이제 이해하기 쉬운 거는 물 떠와라, 청소하라, 밥해라, 설거지해라. 이렇게 뭔가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낳은 딸한테는 안 시키고, 자, 전처가 낳은 딸에 대해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야. 그 자체가 어떻게 돼요? 어찌 보면은 너무 이 주인공이 이제 그런 걸 느낀다는 거야. 이게 편인이니까. 근데 이게 엄마가 편인이라는 것도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는데, 요게 또 이게 충이 돼. 충에서 요것, 엄마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극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또 엄마 복도 없어. 그러니까 부모 복이 없다는 거야, 일단 부모 복이 없으면은 그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자, 완만하게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갖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서분화니까 어렸을 때부터 눈치 봐야 되고, 이 편인이 있다는 건 눈치 본다는 거예요, 눈치. 예, 그러니까 자라면서 항상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자라니까 사회생활 할 때도 자꾸 어떻게 돼? 그런 어떤 본인한테 배어있는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힘든 거예요. 일단 부모복은 없죠? 그러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안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남편이야, 또 남편. 이제 결혼해서 이혼했으니까. 자, 신금 입장에서 남편은 요 정화예요. 요 정화. 근데 요것도 또 편관이야. 편관은 요걸 정남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흔한 얘기로 그냥 애인이라고 보시면 돼. 애인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결혼할 나이에 결혼해서, 자, 여기에 편관이 왔을 때는, 그죠. 편관이 왔을 땐 요거는 애인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가정을 꾸려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는 거야. 이 편관은. 그냥 기분 좋게, 힘드는 거 싫고, 기분 좋게 재밌게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쉽게 해서 귀찮고 자기 의무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 편관이라고 그래. 편관. 그러니까 그런데 이 편관이 이제 남편이 하나 있는데, 이 남편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남편한테는, 자, 요 주인공의 남편이 어떤 여건에 갇혀 있냐면, 여기에 신금이라고 해서 또 나와 똑같은 여자가 또 붙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유금 밑에는 경금하고 또 신금이 이렇게 숨어 있어. 그럼 여기 또 금이, 신금 숨어 있고, 여기 또 신금이 있어. 그러니까 나와 같은 친구가 하나, 둘, 셋, 네 명이 있어. 내 남편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자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은, 주위에 이 예쁜 경쟁이 되는 이 여자들이 이렇게 줄 서 있으면은 이 남자는 눈이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일로 안 돌아가겠죠? 예. 아무리 예뻐도 결혼을 해서 사람은 그 현실이 되면은 이쁜 모습보다는 단점을 자꾸 보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놀러 온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건 장점으로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 남편이. 왜? 나와 경쟁이 되는 여자들이 이렇게 줄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잘못하면 이런 경우는 이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건이. 그러니까 남편 복이 없어, 여기도. 그럼 여기는 자식 복은, 요게 자식 자리예요. 금이니까 금생수에서 수가 요게 이제 자식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이 자식이 지금 없잖아요. 이렇게. 인연이 없잖아. 자식 인연이 없어. 그 다음에 일도 마찬가지야. 요게 식신상관이라고 해서 요게 내가 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지금 없어. 이 기운이. 일도 없어? 그럼 돈은 당연히 재인데, 요게 재예요, 재. 아버지도 되지만, 이제 돈도 되는데, 큰 돈이야. 근데 이게 깨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다 복이 없어, 지금. 이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나열해놓고 이게 없다 하니, 그럼 여기 주인공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동안 열심히 살다 물론 깨지기도 하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여기 왔을 때 앞으로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여기서 이 좋은 운이 들어오니까 조금만 참고 일을 하면은 그때는 좋은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우연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자체가 이렇게 다 완전히 복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뭐 정말 한숨만 나오고 힘이 다 빠진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런 사주가 와서 이거 분석을 해달라고 그러면 처음에 정말 그런 때는 제가 설명하는 사람이 너무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도 뭔가 의지할 데가 없잖아. 부도 의지할 데 없고, 뭐도 그렇고, 남편도, 자식, 돈복도 없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고. 너무 힘들잖아. 지금 이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 상태에서 이 한난 조습에서 보면 한하고 조한 기운이 강하면은요, 이런 사람은 변하질 않아. 초지일관.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요즘 얘기를 하면 초등학교 친구인데, 한 20년, 30년 있다 만나면은 초등학교 때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어. 변치 않고. 그런데 여기에서 따뜻하고 이게 습하고 그러면요, 사람이 바뀌어. 얼굴이 바뀐다고. 너 누구였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런데 이렇게 한하고 조한 경우는 안 물어봐도 금방 보면, 얼굴 보면 나타나. 30년 지났어도. 그게 변치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남한테 본인이 이런 한하고 조한 경우는 친구도 많이 못 사귀어. 왜냐면 본인이 너무 완벽한 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편을 봤을 때 제가 뭔가 하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모든 걸 봤을 때, 말도 그렇고 신뢰성이 안 간다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딱 절교. 그러니까
한하고 좋아하는 경우는 친구도 한 두세 명 정도면 많이 사귄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신 사람은 이건 흔히 말하는 진국이야, 아주 진국. 그게 이런 친구만 사귀면은 이 사람은 틀림없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친구 사귀는 것도 힘들고 또 상대편이 본인한테 친구 하려고 접근했을 때 자꾸 경계를 한다는 거야. 완벽을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사회생활 할 때는 너무 힘들다는 이런 자체는. 그러니까 이런 거, 사회생활하는 이 자체도 내가 사회생활 하는 것도 힘들고 여기 있는 나한테 주어진 내가 어렸을 때 경제 능력이 없고 성장하는 그 과정에서 나한테 도움될 수 있는 여건이 하나 주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본인이. 자, 또 한 가지 또 이제 이 음팔통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다 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을목, 신금, 정화, 신금. 여기 있는 것도 다 음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여자도 음이야, 양이 아니고 그 음이 계속 쌓이면은 이런 어떤 현상이 음팔통이라고 그래. 이렇게 되면 세상을 보는 게 부정적일 수도 있고 소극적이고 또 수동적이고 우울해. 또 화병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우울증 때문에 그 약을 먹는다 그러는데 바로 이제 그런 현상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인데 이게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균형. 그래야 사람이 원만해. 그리고 또 그런 사주가 좋은 사주야.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음이 뭐 이렇게 네 글자면 양이 이렇게 네 글자가 있는 그런 경우가 아주 완만한 사주, 좋은 사주라는 거야.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아 있기 때문에. 자, 양이 네 글자, 음이 네 글자, 이런 사주를 가지는 사람은 아주 평탄하게, 평범하게 잘 살아. 사생활도 좋고, 그 다음에 친구들 잘 사귀고, 또, 부모라든가 하여튼, 집안에 어떤 친척이 누가 계시더라도 다 나한테 잘해주는 그런 사람들은. 요렇게 균형이 맞은 사람한테는. 그런 조건이 안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아까 여기서 이제, 요 주인공 입장에서 요게 남편인데, 이 남자를, 이 사람하고 경쟁을 하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신금이 있고, 여기 또 신금 숨어 있고, 신금 있고, 신금 요렇게 있으면, 신금이 주인공을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5명이 요 남자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돼? 남자를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남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체가. 예. 그 힘들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30 대운을 보면은 16세에서 36세니까 45세까지 해자축, 이게 이제 여기 수가 돌아요, 여기 수가. 여기 해자축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요게 이제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일이 될 수 있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 같은 걸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졌는데, 이렇게 왔을 때, 실질적으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에 보면요, 여기 금이 있을 때는 나와 같은 금이 도와주죠. 여기는 겁자라고 그러는데, 요거는 인성이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여기 때 수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여건은 가능한데, 여기에서 큰 문제가 생겨. 자, 여기 보면 신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주도 신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같은 아래여기가 같은 요 글자가 오는 걸 우리가 보금살이라고 그래. 보금살이라는 걸 뭘 의미하냐면은, 살 중에서도 자격력이 가장 안 좋은 경우. 보금살이라는 건.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요. 정의가. 땅을 치며 통곡할 일이 생긴다. 그럼 보통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런 일을 한번 이제 겪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렇게 우울증,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돌싱력, 그게 돌아와가지고 할 일이 없고, 일을 찾을 수가 없잖아. 관이 없으니까 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마 아이를 낳았는데 어떤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말을 낳는 거 보니까 어떤 이 보금살이라는 어떤 자격력이 36세, 45세까지 요 사이에 오는 건데, 지금 44세죠?
그러니까 여기 거의 끝에 와 있죠. 대운 끝에. 대운 끝보다는 요게 이제 대운의 중앙에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 보금살이. 그러니까 안 좋은 것만 계속 이렇게 닥쳐오죠, 이 자체에다가. 예.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모든 게 일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활발하게 조금 어찌 보면은 흔한 얘기로 이렇게 선의적인 거짓말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사귀는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상대편한테 뭐 피해를 주진 않아. 그렇지만 약간은 뭐랄까, 좀 과장도 있고, 사귀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귀면서 나중에라도, 아이고, 내가 미안해서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좀 과장된 것도 있고 그런데 나 사실 내가 너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친구를 사귀고 뭐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어울려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하나고 좋아하는 경우는요, 그런 걸 전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바꾸질 않아. 생각했던 거를. 그러니까 또 어찌 보면 그것도 답답한 거야. 사회생활 하는데 이렇게 곧게만 나가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받아주냐. 그런 사람을, 그런 걸 인정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고, 많은 사람을 거쳐놔야 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야. 사회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조건이 하나 좋게 흘러가는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보면, 요때 이제 46대부터 보면 여기 이제 인묘진에서 이 목곡이 들어와. 그럼 요때는 요때부터 좀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좋아지냐면 이게 돈을 얘기하는 거야, 돈. 이게 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이제 활동을 해서 그 결과가 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건 말년은 좋죠. 이렇게 되면. 말년은. 여기 이제 화는, 여기서 먼저 관이야, 관. 이때는 뭐 남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나이 먹어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쪽에서 열심히 사는 결과 사회에서 나한테 인정해주는 명예를 가질 수 있는 요것이 이제 말년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장보다는 우리가 이제 대운 초보다는 대운 말년에 이건 풀리는 사주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지금 남아있질 않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답답해가지고 이 전화로 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이게 뭐랄까 좀 그런 우는 목소리 있잖아요. 이게 막 한숨 쉬고 이런 사람들. 그게 왜냐면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을 원망하는 거지. 부모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 사주 구조를 봤을 땐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건 어떤 경우냐면 여기에 보면요, 요 신금이라는 게, 요 신금이 이제 보석을 나타내는 거예요. 보석. 여기 보석이 있죠? 여기도 보석. 이 신금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여자인 경우에 신금, 정화, 무토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미녀라고, 미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은 신금이 있는데 신금이 하나, 둘, 셋, 넷, 5개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절세 미인이라고 그래. 세상을 따라갈 수 없는,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비교된 상태에서 내가 더 예쁜 어떤 미인이다.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완전히 추월해 있는, 따라올 수 없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절세라고 하잖아요. 절세 미인인데, 절세 미인이니까 조건이 하나 좋은 게 있죠. 자, 요렇게 된 경우는 어떤 게 이제 모든 복을 불러들일 수 있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우울하고 하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항상 어두워, 이런 사람. 얼굴 안 봐도. 딱 보면 알아. 얼굴 안 봐도 항상 우울하고 수심에 차 있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까 항상 얼굴도, 몸도 안 좋고 거기다 이제 우울증까지 있으니까 얼굴은 이렇게 잘난 절세 미인인데 누가 봤을 때는 미인으로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야. 얼굴이 완전히 이그러져 있는 거죠. 너무 힘들으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여기서 돈이 들어오고 건강하고 뭐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자식도 이렇게 키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온다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자,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거울을 하나 깨끗하게, 자, 작은 거울, 내 전신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을 하나 꼭 사오셔야 돼요. 사다 놓고, 거기에서 내가 미소 짓는 걸 내 스스로 연습을 해보세요. 이거는 다른 것보다 훨씬 쉬워. 내가 운명을 바꾸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미소 짓는 거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웃는 얼굴. 예, 그거를 연습을 한 3개월만 하면요,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주위 사람들이 다, 너 좋은 일 있었니? 얼굴 너무 바뀌었어. 너 정말 미인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면은 돈 안 들이고, 내가 집에서 이런 것 저런 거를 고심하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하는 그런 것보다 내가 앞으로 몇 개월 후에는 이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걸 확신이 있으면은요, 밥 먹고 뭐 할 거야? 거울 보고 항상 미소 짓는 거. 그 다음에 웃는 얼굴. 자, 이거를 해서 내가 누가 오든지 간에 항상 미소 짓고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면은요, 내가 뭐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만복이 다 나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희망이야. 지금 이렇게 모든 여건이 안 좋지만은 거울 앞에 서서 내가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내 얼굴을 항상 밝게 웃는 모습, 그 다음에 스마일, 이렇게 그런 얼굴 표정을 이렇게 내가 그걸 완전히 2개월이고 3개월 안에 내를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라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누가 오면은 웃으면서 얘기하고, 힘들어도 그 상대편에서 얼마나 기분 좋아요. 상대편이 웃는 것만큼 내가 기분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번 지나가다가 어떻게 돼? 예. 웃는 사람 보면 내가 호주머니에 뭘 가지고 있는데 사탕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를 먹어보라고 줄 수도 있잖아. 항상 얼굴 인상 쓰고 있고 그냥 금방 이렇게 막 이 얼굴 이 자체에서 나는 거는 무슨 일이라도 벌일 것 같은 그런 험상궂은 표정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겠어요? 그렇게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웃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모든 조건이 안 좋아도, 자,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짓고 웃는 모습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해서 내 스스로를 그렇게 바꿔버려요, 나 완전히. 그러면 이거 관상이라고 하는데, 관상이 바뀌면 어떻게 사람이? 모든 사건이 다 어떻게 돼?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 하는 게 아니라 워낙 제가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자신을 가지고 이거야말로 제가, 분명히 요거 지금 유튜브를 한번 보라고 했으니까 보시고 꼭 한번 실천에 옮기세요. 3개월 있다가 3개월 있다가 한번 오세요, 여기에. 왔을 때 얼굴이 바뀌었어야 돼.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돼? 정말 내 운명이 완전히 바뀐 거야. 그렇게 희망을 가지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혹시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힘들다 그러시는 분 있으면 힘들다 해서 그런 얘기 하고 있으면 얼굴도 어떻게 돼요? 의지도 없어 보이고, 활기도 없고, 그렇게 흘러가는데, 내가 웃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되면 사람이 바뀌고 얼굴이 완전히 바뀐다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이제는 희망을 가지시고, 한번 3개월 있다 한번 꼭 오셔야 돼. 얼굴 자랑 좀 하러 오셔야 돼. 그러면 내가 본인이 나도 흐뭇하잖아, 그러면. 네,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바뀌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네, 그렇게 꼭 실천을 해서 앞으로 정말 아직까지 너무 젊잖아요. 44세면은. 이때가 전성기 아니에요? 여성들의 이 중년 여성으로서. 기본적으로 타고난 절세 미인이니까, 절세 미인을 제대로 이렇게 남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본인이 미소 짓고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걸 꼭 실천에 옮기십시오. 자, 이건 좀 마치고, 자,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